저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고위급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태영호 공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북한 인텔리자, 남측으로 봐서는 북한 전문가라고 봅니다. 황장엽 선생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에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측면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이 핵 보유국의 지도자를 인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미북 회담 전에 한참 전에 했고,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만은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끝까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김정은이 미북 회담에서 원하는 것은 새로운 핵보유국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를 전술적으로는 언급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지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지. 그럼 나중에 왜 북한이 비핵화 안 했느냐 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했다 라고 하려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와의 합의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판문점 선언이라는 말을 그대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주변국들이, 주요국들이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태영호 공사가 말하기를 국제사회에서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가 철수하는 것뿐 아니라, 제 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세요. 한반도나 그 주위에 어떠한 임시적인 핵무기 전개도 금지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언급을 하면 이미 한반도의 전술핵은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남쪽에 없는 걸 갖고 지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남쪽에는 없는데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남쪽까지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은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북한으로서는 그것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한미동맹, 한일동맹에서 유지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전체의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 그러면 뭐냐? 핵우산을 전제로 한 각종 이 탐지 기능에 있는 레이더 기지, 또 더 나아가서 유사시에 핵을 발사하거나 실어 올 수 있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리고 미국의 핵 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아예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근데 너네들은 훈련을 하고 있고 잠시 중단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툭 하면 한반도 주변에 등장시켜 가지고 쇼를 하지 않냐.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불가침협정,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는 엮여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 속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자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한마디로 전 세계의 비핵화, 미국이 한반도로 쏘는 ICBM에 핵을 탑재해서 쏘는 그 기능을 포기할 때
북한도 똑같이 핵과 ICBM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은 다른 핵 보유국들, 강대국들의 비핵화와 똑같이 이렇게 비핵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도 모르고 트럼프는 북한을 위대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요. 그러면서 북한의 이 미군 유해 209가 오늘 이렇게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가벼운 트럼프의 입과 머리로 과연 비핵화를 이루어낼 건가? 저는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김정은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지금 미네소타주 들루스에서 열린 대규모 지지 집회에 참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나라를 위대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까지 김정은 뒤에 위원장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 방송 나가서 김정은이 있을 줄 알고 이야기하는 저는 점점 죽일 놈이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만난 걸 대단한 만남이다. 1년 반 전만 해도 아무도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데 자신은 마치 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처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방중은 핵 보유한 정상국가 위상 과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미북 회담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핵을 보유한 국가의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서 북중 간의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고든창 이 변호사는 김정은이 여전히 중국의 신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세 차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다는 것은 김정은이 중국의 도구, 영어로 툴이라는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확실하게 속국의 똘마니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미북 회담의 실제 성자는 김정은을 넘어서 중국의 시진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진행 이후에는 중국이 직접 평화협정에 참여를 해서 통제하려고 할 거고, 8월에 열리는 UFG 한미훈련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서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을 대신해서 주장해온 쌍중단도 이 전리품으로 획득했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토프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정은의 방중은 예정된 걸로 중국을 시진핑을 예우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시진핑을 달에내서 만났을 때 시진핑에게 미북 회담 결과를 제가 직접 와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을 거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한테 다가가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고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는 이 타이밍이 자기가 시진핑을 찾아가면 시진핑이 굉장히 환대하고 치하해 줄 거라고 머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라는 고든창 변호사의 말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에게 비핵화든 뭐든 시간을 끌어서 너 표 좀 얻고 싶으면 무조건 중국을 통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얘는 내가 노하면 너네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시간을 끌 거다. 그래서 미국과의 지금 무역 협상을, 무역 충돌 문제를 타개하는 카드로 김정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시간을 끄는 거는요,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완화하고 김을 빼야 그때서
내가 폼페이오를 불러서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한테 모종의 위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진핑의 똘만이고 너네가 시진핑 우리 보스를 건드리니 나도 너네들을 만나기가 불편하니 우리 보스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날 만나러 온나. 이게 이제 누가 갑인가가 매우 명확해졌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방중이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는 무역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로 진행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김정은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고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중 뒤에 김정은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한 트럼프가 이번에 간 거는 그때보다도 한 10배는 더 기분 나쁠 거라는 거죠. 이 자식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만나서 좋은 말이라는 좋은 말은 다 해줬는데 이렇게 또 뒤통수를 때려. 그래서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 교수는 서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북중 관계를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방중에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은 영내 안정과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만큼 북한을 계속 케어해 갈 거다. 그래서 힐 차관보는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의 지도자 행세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서 툭 하면 미국 만나고 툭 하면 시진핑 만나고 툭 하면 문재인 만나고 아베는 못 만나서 안달이고 김정은이 이제 나는 옛날에 나가 아니여. 이제 나만 날라면 돈도 들고 예우를 좀 갖추길 가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또 김정은이 몸값을 누가 높여줬느냐? 트럼프가 높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까지도 중단한 트럼프의 결정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낼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고든창 변호사 역시 김정은이 국제적 위상이 트럼프 때문에 달라졌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국제사회의 지도자 중에 일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은 김정은한테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고 그래서 김정은의 이런 위상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코너에 몰려서 전 세계가 돌을 던질 때 그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성이 있지. 이제는 김정은이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아베나 문재인 맞짱을 뜨는 푸틴하고도 맞짱을 뜨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제 핵을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릴 교수는 지금 트럼프의 비핵화 국면이 결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에 즉 CVID는 물 건너 갔고 상당한 양의 핵무기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핵을 가진 채 안전 보장을 받은 김정은은 몇 개 정도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됐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엄청난 장사를 할 거다. 결국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 됐다. 지금 김정은은 복제품을 찍어내듯이 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없애는 거는 또 만들면 되니까 아니 빵 공장 주인이 빵 몇 개 판다고 빵집에 빵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나오는 소리는 3대 연합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이번에 UFG 이런데 연간 700~800억이 되는데 내년에 독수리 훈련까지 절감을 중단할 때는 돈 전략 효과가 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백조라는 비완비가 한번 뜨는데 30억이 들어간다. 하도 트럼프가 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돈까지 다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독수리, 키리졸브, UFG 훈련 등이 이렇게 3대 훈련에 700~8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 중에 80%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가동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연간의 훈련 비용 중에서 7, 800억 중에서 한국이 100억을 부담하고 미국이 6, 700억을 부담하는데 각기 자국 병력과 장비는 자기가 돈을 대는 방식으로 하는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는데 100억이 들고 죽음의 벽조로 불리우는 B-1B나 B-52가 한번 출격하는데 2, 30억, F-20이나 F-35가 한번 출격하는데 1, 2억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훈련 중단한다. 돈 아낀다. 참 트럼프 말이 우습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미국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미국 성인 495명을 13일, 15일 사이에, 그러니까 미북 회담이 끝난 다음 날부터 3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53%가 북한이 비핵화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미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1%라는 겁니다. 자, 이게 13일, 15일인데 이제 조사를 하면 열흘쯤 지난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하면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상당수가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는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이 며칠 전에 미국 해군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참여를 해서요. 북한의 상황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은 급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자,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회담은 과거가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증명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미국의 군사 전문가나 전직 국방 관련 관료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다수는요, 연합훈련 중단은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훈련 일시 중단 발표는 결국은 매우 시기상조인 짓거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상원 의원들 다수도 연합훈련 중단이 안 된다,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는 며칠 전에 국방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 연합훈련을 중단한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루벤 갈로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 15일 매티스 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트럼프가 과연 이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매티스 장관이나 이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부장관과 사전 논의한 것인지를 대답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문제가 매티스 장관이 이걸 지지하는지 답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일정이 조정되고 중단될 수 있는 건지를 명확히 해라. 그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와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답이 나온다면요, 가관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국이 미국 측이 통보해서 알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웃기는 꼴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국방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자세나 되어 있느냐고 매티스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티스는 트럼프의 훈련 중단에 대한 동의 부탁에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갈리고 오우는 서한에서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지도부와 논의조차 없이 훈련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도 알고 있듯이 한미 이 훈련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상호 운영성을 높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정진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 훈련들이 한국군, 미군, 일본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 사이의 협력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면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런 국가 방어에 훈련을 해야 필수적으로 효율적인 이런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이번 결정에 관해 많은 내용을 매티스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이는 미국의 명성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해진 손상을 의회가 다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갈레고 의원은 이 서한을 보내기 전에 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도 만났다는 겁니다. 아마 대사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갈레고 의원은 최근에 미국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을 22,000명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참 미국에 이런 훌륭한 의원도 있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걸 물었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의 청와대나 국방부나 외교부의 연합훈련 중단을 이야기해 줬느냐, 그쪽에서는 뭐라 했느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자, 이제 미국의 트럼프나 매티스가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한국 쪽에서 먼저 해달라고 했다 말이 나온다거나, 이게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했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재인이 한국 국민들 앞에 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이렇게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의를 해줬냐라는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런 거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집구석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건 몇 사람끼리 불장난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문제들을 짚고 나가야 되는 사람 하나는 필요한데 전부 말뿐인 겁니다. 자, 김정은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 굳히기에 들어갔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경위를 문재인이나 이제 트럼프나 매티스가 설명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